안녕하세요. 작업중입니다. 네, 오늘은 9월 7 일에 대한 생각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주가가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좀 박살난 상황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참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이는 거야. 오케이. 네,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어 일단 일단 전닉 등 AI 밸류 체인들 좀 모두 조정이 나왔어요. 예, 제가 이거 텔레에 쓴 내용이거든요. 예, 이게 전닉이 좀 애매하면은 좀 관련 AI 밸류 체인들, 그러니까 뭐 전력, 전선, ESS, 로봇, 피지컬 AI, 뭐 광통신, 소부장 이쪽이 좀 다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다 어깨동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전닉 쪽이, 그러니까 메모리 인프라 쪽이 좀 뭐랄까, 그걸 뭐라고 하죠? GPU 금융,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빅 빅 빅테크들의 프리캐시가 좀 말라가고 있는 점에서 뭔가 지속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지금 밸류로 보면 되게 싸거든요, 전익이. 뭐 퍼가 뭐 아직도 4 인가? 뭐 그래 가지고, 근데도 좀 이렇게 좀 다들 뭐 외인이나 기관이나 모두 좀 매동이 좀 미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익이 계속 애매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전익이 애매하면은 이런 밸류 체인 어깨 걸고 있는 얘네들도 좀 다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AI 밸류 체인들 다 조정 나오면서 얘네들 빼면 그래서 결국 뭐가 남냐? 실적 잘 나온 애들, 소비재, 바이오 요렇게 좀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좀 미장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미장도 계속 좀 수급이 좀 이동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몰리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국장은 국장이고 미장은 미장이죠. 그렇고, 다만 지금 전익이 지금 그동안 좀 밸류 트랩으로, 밸류가 좀 많이 낮게 빠졌던 원인이었던 닉스가요. 하이닉스가 지금 그 장후에 주주 환원 소식이 좀 화끈하게 나오면서 좀 낙폭을 좀 줄여주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보다는 반등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는 양봉까지 완전히 다 돌릴 줄 알았는데, 네, 이 생각보다는 네, 낙폭을 줄이는 데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매크로는 지금 개인적으로 중간 선거 전까지는 위기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미장에서 비AI 섹터들에 대한 어떤 수급 이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유명한 거장 중에서 혹시 드라켄밀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버핏,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워드 막스인가 뭐 그런 사람들. 네. 어쨌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드라켄 밀러가 되게 좀 장수한 어떤 그런 구루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번에 이게 포트폴리오 보니까 바이오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한 30% 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AI에 대한 어떤 컨빅션을 좀 줄이고 좀 그 대안 섹터로 좀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 비중이 30% 더라. 음. 그래서 실제로 지금 XBI, 이 바이오 헬스테크입니다. 요게 XBI가 있고 뭐 다른 게 있어요. 요거는 실제로 진짜 바이오텍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빅팜들 있잖아요, 빅팜들. 뭐 일라이 릴리, 또는 뭐 존슨앤존슨, 또는 머크 이런 데는 바이오텍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냥 헬스케어 지수로 들어가지, 이거는 바이오텍 지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다 적자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막 퍼가 막 100이 넘고 막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어 적자이거나 아니면 퍼가 뭐 100이 넘거나, 그런 중소형주, 그런 바이오텍들이 좀 많거든요. 뭐 많아 봐야 뭐 한 30조 정도고, 막 1,000 조가 넘는 뭐 일라이 릴리나 아니면 뭐 500조 사이즈 되는 그런 빅팜, 흑자 나오는 그런 회사들 말고 요런 좀 금리나 어떤 그런 좀 듀레이션에 뭔가 민감한 어쨌든 그런 바이오텍들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도 실제로 지금 거의 최고점이더라. 거의, 거의 지금 최고점 갱신하고 있더라. 그래서 AI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이 미장 바이오텍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하지만 국장에는 뭐 아주 통하지 않는 논리지만 그래도 XBI가 좀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지금 XBI랑 국장 바이오텍이랑 좀 괴리가 아직도 좀 있거든요. 한때 이 국장 바이오가 잘 나갔을 때는 오히려 XBI보다 국장 바이오텍이 더 잘 나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역전됐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또
갭이 좁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엑스비아이가 잘 가고 있는 건 어 좋은 흐름이다. 네. 어쨌든 뭐 미장이 국장이랑 다르다 하더라도 엑스비아이가 박는 거보단 낫다. 미장 바이오는 잘 나간다. 요까지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매도 한번 보겠습니다. 펩트론 일단 프매 쪽에서 프로그램에서 좀 매수가 나와 주면서 제 생각에는 공매도 좀 쇼커버 같은데 나와 주면서 이게 좀 전반적인 조정장에도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게 바이오 중에서도 꽤나 강한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바이오를 이렇게 딱 줄 세워 보면은 오늘도 좀 되게 좀 강한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에이프릴 바이오가 장후에 좀 악재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좀 아주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이게 적응증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거든요. TED, TED가 그 갑상선 암병증인데 이게 지금 약이 하나 밖에 없거든요. 테페자라는 약물밖에 없는데 그 테페자 말고는 다 실패했어요. 그래 가지고 좀 애초에 좀 매우 어려운 영역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악재가 그래서 TED를 접고 뭐 다른 적응증으로 뭐 중증 근무력증도 있고 뭐 다발성 신경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어쨌든 다른 면역 질환으로 돌린다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좀 시계열이 좀 더 길어지더라. 어쨌든 그런 얘기였었고 그래서 악재가 뭐 아주 큰 건 아니라서 좀 섹터 전반으로 퍼질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완전히 와 초악재 이래 가지고 막 바이오 "야 바이오 다 던져." 뭐 이런 악재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섹터 전반으로 퍼질 우려는 아니다. 다만 내일은 좀 전익이 반등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닉스가 마지막에 좀 주주 환원을 좀 화끈하게 해서 전익이 좀 반등 줄 거라서 내일은 사실 좀 바이오장이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전처럼 막 수급이 완전히 쏠려 가지고 코스닥 다 죽고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닐 거라서 뭐 혹시 모르죠. 또 개별 무빙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일은 좀 전익이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이죠. 9월 7 일에 대한 생각. 그래서 이게 좀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이런 게 좀 달렸어요. 아니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10월 7일 한 달 전에 통보하기로 돼 있으니까 9월 7 일까지 해지 통보가 없으면 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요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달았어요. "9월 7일 상관없이 저는 딜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좀 9월 7 일에 관심이 없었다." 저는 사실 진짜 9월 7 일에 좀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봤고 오늘 좀 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이분의 논리인데 저는 이거랑 무관하게 '딜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걸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공지 넣는 걸 깜빡했네. 예. 그 기술평가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일단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공지가 있었어요. 24년 뭐 7 월인가 8 월인가 그때 기술평가 계약을 맺을 때 공시에 한 달 전에 뭐 "통보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 네. 그래서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9월 7 일까지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그냥 결국은 이거죠. '기술평가 계약이 잘 끝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중립적으로. 맞죠? 그래서 요까지가 일단 소결론인데 일단 이거를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릴리가 공짜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기술 평가 계약이지 사실은 이거를 계속 릴리가 돈을 줘 가면서 용역비를 줘 가면서 이렇게 기술 평가 계약을 지금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 48억 수준이에요. 지금 올해 6 월까지 받은 돈을 이렇게 합산하면은 올해 한 약 48억 원 수준인데 요거는 애로 비용이 아닙니다. 뭐 애로랑 관련 없이 그냥 기술 평가, "너희의 기술을 한번 평가해 볼게." 했는데 돈을 주는 거죠.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릴리는 인력과 어떤 물적 자원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릴리가 카무루스와 맺었던 기술 이전 계약 에로의 선급금이 160억 밖에 안 됐어요. 이게 뉴스 찾아보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뭐 선급금, 뭐 개발 마일스톤 뭐 포함해서 뭐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급금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재무제표인가 뭐 10K인가 뭐 어디 보면은 160억 정도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선급금 수준이. 그래서 기술 이전이 카무루스와의 기술 이전이 160억 이었는데 우리는 릴리가 "야 너희 기술 한번 평가해 줄게. 대신 우리는 돈을 줄게." 이게 지금 한 48억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160억 48억. 요거는 기술 이전인데 우리는 기술을 평가해 주는 거. 그래서 한
한 1 인가요? 어쨌든 그래도 꽤 유의미하게 받는 거죠 48억 이면은. 예. 지금 왜냐하면 카모루스의 에로 선급금이 160억 이면 한 48억 이면 한 3분의 1 수준인데 이게 심지어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고 너희의 기술을 평가해 주는 그런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적은 수준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는 에로는 이 카무루스가 받았던 이 160억 을 선급금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 생각하고 총 계약 규모도 카무루스랑 맺었던 건 뭐 1 조인가 뭐 얼마지? 그냥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1조 원절인데 펩토로는 그거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제가 보수적으로 뭐 7조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수적으로 7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7조 이상 예상하고 있어서 어 아마 계약이 나오면은 뭐 카무루스는 아마 기억에서 잊혀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거는 다른 단서와 함께 좀 그걸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좀 중립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일단 9월 7 일까지 해지 통보가 없으면 일단 "공동 개발이 잘 됐다." 요까지가 딱 제 생각에는 객관적인 어떤 중립적인 결론이에요. 그렇죠. 공동 개발이 일단 잘 됐다고 봐야 되죠. 해지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있는데도 해지를 안 했다. 그러면 공동 개발이 잘 됐다. 잘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이 단서만으로는 '야 무조건 딜 나오는 거 아이가.' 이런 근거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단서 하나만 보고는. 하지만 저희는 다른 단서들의 방향성과 함께 봐야죠.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떤 좀 제가 펩트론에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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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뭐 한 50 개가 된다 쳐 볼게요. 이 50개 자체가 전부 다 확률을 높이는 어떤 근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50개 중에 한 3-4 개만 있어도 대충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본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게 50 까지나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요런 방향성과 함께 요 9월 7 일까지 해지 통보가 없으면 약간 "공동 개발이 잘 됐다. 공동 개발이 잘 됐으니까 딜이 나온다." 하는 게 저는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서들 한번 볼게요. 릴리는 시간과 돈을 써 가면서 왜 추가 물질 인비보를 했을까? 그 저기 작년 12 월인가 그때는 공지가 떴었죠. 우리 기술 평가 계약에 "추가 물질 인비보 테스트를 더 할 거야." 그런 식으로 공지가 났었죠. 사실 이게 공동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으면은 그냥 기술 평가 계약이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이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것 자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어떤 방증이죠. 그리고 왜, 왜 릴리는 평탄한 PK를 원하며 심지어 그 물질을 개발 중 working on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 펩트론을 말하는 거죠. 왜냐? 평탄한 PK는 펩트론밖에 없고 그 물질을 개발 중인 거는 지금 펩트론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요것도 아주 큰 단서다. 그리고 왜 릴리는 국내에 1조 원 가까이 투자했을까? 하필 이 시기에. 그렇죠. 그리고 왜 릴리는 국내 임상 책임자를 뽑았을까? 하필 이 시기에. 그리고 왜 SK팜테코는 1 개월 제형 API를 준비 중일까? 하필 이 시기에. 왜 제2 공장 캐파는 늘어났을까? 하필 이 시기에. 그냥 모든 게 사실 공교롭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정황적인 근거들을 보면은 '아 지금 공동 개발이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이분이 말씀하신 이 9월 7 일까지 해지 통보가 없으면은 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단서들과 이렇게 함께 해석을 하면. 단 그거를 이렇게 배제하고 이 독립 변수로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봐서 딜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는 좀 비약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단서들과 함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황적인 근거들과 함께 이 9월 7 일까지 해지 통보가 없으면 '아 공동 개발은 잘 끝났겠구나. 그러면 딜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요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은 제가 정황적 근거를 좀 말씀드렸어요. 정황적 본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적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런 정황적 근거가 없었어도 저는 아마 펩트론에 좀 컨빅션 그러니까 본 계약에 확신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2024년 한 10월 달에 투자했는데 그때 딱 요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확신을 가졌었거든요. '아 PK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전임상이었지만
이게 PK가 평탄했으니까 '부작용이 없겠구나.' 이렇게 추론만 했는데 실제 PT403 연구자 데이터에서 보여줬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처음 투자했었던 2024년 그때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확신의 강도가 올라갔거든요. 요렇게 PT403이 부작용이 없는 거를 이렇게 실제로 증명을 했으니깐요. 그리고 타이트레이션 프리도 증명을 했으니깐요. 그리고 그때 2024년 8월 10 월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상온 보관 이런 얘기 없었고 바늘 크기는 있었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확증하는 단서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그리고 애초에 어 스프레이 드라잉 방식이 대량 생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펩트론은 울트라소닉, 그냥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인데 사실 분무 건조 방식 자체가 대량 생산에 장점이 있죠. 요거는 지난 라이브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다른 PLGA 에멀전 방식과 달리 독성 유기용매도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CDMO 비용을 사실 릴리 입장에서 저는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컨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률 45% 남겨 먹는 그런 회사에 맡길 바에는 저는 펩트론한테 맡기는 게 훨씬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 CDMO 비용을 펩트론에게 지불을 함으로써 지불함으로써 펩트론은 또 어떤 그런 상업적 매출도 올릴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제조 우위가 있더라. 그리고 505 피투 트랙 유일하게 지금 증명을 했더라. 그래서 임상이 생략 가능하더라. 그리고 이미 나온 휴먼 데이터 따라서 임상 성공 가능성 100%의 수렴. 사실 이 GLP-1 자체가 사실 전임상에서 증명을 했으면은 사실 본임상으로 그 증명하는 게 좀 쉬운 영역이에요. 그 GLP-1 그 비만약 자체가 되게 쉽습니다. 뭐 암처럼 뭐 원인이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내성 이런 것도 잘 없고 그냥 살 빼는 단순한 그거라서 어떤 뭐 질환 이런 것도 없어 가지고 네 그리고 딱히 뭐 통증 감소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통증 감소는 사실 이게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플라시보 효과도 되게 세고 그래서 임상 실패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임상 그 실패율이 전임상과 어떤 본임상의 어떤 그 이어지는 그런 게 좀 되게 단순하고 그리고 또 이 펩트론은 바이오 베터잖아요. 이미 API 신약에 이 장기 지속형의 어떤 PLGA를 이렇게 감싼 형태라서 사실 이 API가 방해받지 않으니까 성공할 확률은 어쨌든 100% 죠. 100% 고 그리고 비만 자체도 임상이 되게 쉽더라. 그리고 또 이미 휴먼 데이터를 입증했더라. 이런 세 가지 단서를 통해서 '아 임상 성공 가능성은 거의 100%에 수렴하는구나.' 그리고 오토 인젝터 설비 제2공장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런 것도 되게 어 릴리와의 기술 평가 계약을 어떤 암시하는 그런 단서들이죠. 그래서 저는 요런 정황들 그래서 요런 정황들 그리고 또 요런 정황들과 함께 그전에 그 9월 10 일에 종료하면은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게 저는 비약이 아니라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공동 개발이 잘 끝났다는 어떤 방증이고 공동 개발이 잘 끝났다는 거는 본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어이구야 지금 렉이 걸려 버렸네. 네. 어쨌든 그냥 읽겠습니다. 모든 방향성을 함께 해석하면은 9월 7 일에 계약 해지가 없다면 공동 개발이 잘 된 걸로 봐야 되고 그러면 딜이 나온 걸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사실 그냥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이슈가 없었어도 저는 딜이 나온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어 그리고 특히 저는 이게 추가 연장 계약이 없으면은 그냥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 연장 계약.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있을 게 없어요. 예. 지금 있을 게 없고 그래서 만약에 좀 이 9월 7일 혹은 10월 7 일에 계약이 안 나온다면 그건 계약서 작성 때문일 거고 시기적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9월 7 일에 계약 해지가 없다면 이것 또한 본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 수십 가지 이유 중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게 저의 어떤 9월 7일 이슈에 대한 어떤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전에 이분 말씀 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10월 7일 전에 한 달 전에 통보하기로 돼 있으니까 9월 7 일까지 해지 통보가 없으면 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요거는 일단 이 변수 이것만 따로 독립 변수로 해석하면은 비약이다. 하지만 다른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거들과 함께 해석하면 요거는 공동 개발이 잘 끝났다는 의미는 확실하죠. 요거까지는 팩트죠. 다만 이게 딜로 이어질 수 있냐 요건데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다른 그 근거들과 방향성
일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저는 비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펩토론 투자자한테는 저는 좀 상당히 지루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어 지금 왜냐하면 다들 좀 '아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계약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루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예전처럼 예전이 아니지 얼마 전처럼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탈 때는 그냥 뭐 지루한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한마디로 똥줄이 타거나 뭐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똥줄 타는 시간은 끝나고 지금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살짝 좀 지루한 횡보 구간이잖아요. 호재 없이 호재 없이는 안 움직이는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지루한 시기 잘 견뎌내셨으면 합니다. 저희한테는 이런 모멘텀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본계약 그리고 3 개월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뭐 확신까지는 아니고 가능성 있다 이 정도고요. 그리고 임상물질 공급 계약, 상업용 물질 공급 계약 이건 거의 확신입니다 저는. 네 그렇고 그리고 지분 투자 그리고 무상증자. 지분 투자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무상증자는 완전히 좀 내피셜입니다. 그리고 PT403 관련해서도 소식이 있겠죠. 저는 비단 노보뿐만 아니더라도 노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랑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루프원 3 개월 공동 개발 혹은 1 개월 판권 1 개월 판권을 또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대형 호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더라. 네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양압기를 처방받기 위해서 오늘도 수면 다운 검사를 하러 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